여러 민중들의 마음과 그 이후로 액조를 뺏어주신 분들의 열정을 보상받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법을 잘 몰라서 그 부작위, 의도하지 않았어도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로서 잘못이다. 라는 그 논리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렇죠. 부작이나 자기는 사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내란을 의도한 자가 자기라면 내란을 막아야 할 위치에서 막지 않은 것들, 이제 부작위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살짝 늦게 봤는데 앞에 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대충 내용은 대충 알고 이제 보셨어요.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는데 이미 이제 유죄라고 또 얘기를 하고 두괄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도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끝에서 완전 배신감 느낀 거에 대해서 저는 일부러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 유죄 줄 거다. 양형이야 물론 맨날 하는 게 의미적으로 맞지만 그걸 명확하게 하면 사람들이 덜 불안하게 만들었겠죠. 이게 일단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판결문을 멋부리고 쓰는 거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적이 아니고 쓰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판결문을 쓸 때 그렇다고 해서 법의 정신이나 헌법의 정신이나 가장 중요한 게는 이 법이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요. 저는 화자가 청자는 당연히 피고인이겠지만 화자가 그 법관으로서 나는 화자는 법관을 대리하는 자고 그 법관에게 그 권위를 준 사람 그리고 주권자잖아요. 주권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법의 언어로 그걸 표현하겠다 라고 하는 방식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늘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를 좌회전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170m. 저는 이 판단이 개인적으로 벨기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정준희 교수님 만난 이후에 30몇 년 동안 최고의 목차였습니다. 아무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이제 물론 시민과 이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센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왜 헌법이라는 일이 아니 부자비 대충 못 말린 사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을 안 한 것이냐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인가 라는 걸 어떻게 법리 구성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두환의 내란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우리들이 요즘 종종 얘기하는 건데 그걸 아주 법리적으로 찰떡같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대단히 훌륭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시원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행복했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이 이제 헌법이 해야 할 일을 아주 모범적으로 했다면 저는 법률이 해야 할 일을 아주 또한 모범적으로 했다 생각했는데 저는 국힘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게 생겼었어요. 아니,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않아요? 아닌데 뭐 반응은 대충 수긍한 나라니까 300m. 거기에 대해서 뭐 순간단 말도 잘 썼고요. 기다리고 있다. 이어서 150m.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좌회전입니다. 공정한 판결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겠다. 기다리겠다. 저는 대법원까지는 절대 내란이라면 안 받을 거라고 저도 듣진 않는데 근데 일부러 내란 이제 우리 사법부는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그런데 아마 30까지 되는 거거든요. 뭐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좌회전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로 가기 위해서 대출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개인 대출인가요? 아니면 금융권의 대출인가요? 금융권 대출이에요. 제1인가요? 제2인가요? 아직 제 2금융권까지는 안 갔고요. 의외로 제가 그 신용 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900점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45%가 그 정도로 나가요. 제가 한국 40%가 잠시 후 이 좌회전입니다. 신용점수라는 게 이어서 서로를 250m. 안 받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왼쪽 그렇죠. 도로입니다. 받고 잘 갚아야 좋아지는 거거든요. 신용카드가 없는 것보다 있으면서 잘 갚아요. 네, 받아서 잘 갚고 있습니다. 예. 그 차를 한 8년 전쯤인가 샀는데 그 차도 이제 되게 오랜만에 바꾼 거였거든요. 그걸 5년 장기 대출 할부로 샀는데 그것도 이제 잘 갚으면 이제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때 차 딜러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최대한 장기로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중학생이었나 했던 우리 딸이 너무 안타까운 표정 보더니 아빠 새 차 사는 건 좋은데 장기까지 팔아야 돼. 싫어합니다. 싫어. 아 예. 그래서 따님이 어휘력이 있네요. 굉장히 네. 오히려 뛰어나고 예. 우리 딸이 되게 재밌어. 라는 얘기가 되게 좋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F 같은가요? F였는데 왜 이렇게 티격태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출,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 네, 자동차 구매 시 아니 또 다른 대출도 다른 대출도 있고요. 예. 달러빅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누가 저한테 달러로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가 퇴짜를 맞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 요즘은 그 직접 면전에 가서 대자를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아주 정중하게 보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그렇게 면구스럽지 않대요. 온라인으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일단 나옵니다. 네. 그 대출 퇴짜가 되게 힘들어요. 300m.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40m. 지하차도 옆 진화인류학에서 말하는 차로를 이용하세요. 은행가의 역설이라는 건데 은행에 진짜로 나중에 그 문제를 해주시겠지만 인류가 진화를 하다 보면 진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지 않고 잠시 후 감정들이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40m. 진짜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돈을 너무나 갚을 수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부자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감자를 내려보다 있어야겠다라는 게 그 이론의 요지인데 근데 진짜 저는 돈이 필요한데 너무나 정중하게 둬서
지금 안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어렵고 그러니까 2국민권, 3국민권 모두다가 당국민권 사찰이 수다가 300m 여기 앞에 사는 화려한 교차로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아직 들렸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현배 기자님께 첫 번째 쪽으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네, 티켓타카 제가 먼저 드릴 텐데요. 오늘은 대출과 금리 또는 이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가계대출이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그리고 그 대출금리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가치관 속으로 굉장히 떠나들게 돼서 내수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다른 나라 가계대출 말고 좀 안전한 상태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 문제는 큰데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더 대출 더 많이 받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지금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예 그럼 대체 빚을 낸다는 걸 얘기해 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 가져온 게 이겁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불리는데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해주는 그리고 아예 무이자로까지 해주는 그래서 덤벼 사는 사람들 지금 44억을 약 8만 명에게 빌려준다고 합니다. 15년 정도 보시게 만나서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냥 신용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신용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라는 한 존재 조건 자체에 있다는 거죠. 라는 말을 좀 보여주셨는데 자 이런 사안들 그리고 무담보 소액 대출이라고 하는 건 작은 은행들이 있죠. 어떤 의미, 사회적인 의미 제가 답변하기 전에 오늘 제가 가졌던 질문과 오늘 제가 교수님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한 제가 하는 기준을 먼저 신상바로 이 질문이 나왔는데 오늘 시작하고 그 전에 해시티비에 나갔을 때는 폰터에서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통은 제가 붙잡으면 몇 시간 하고 있는 기획에서 저는 오늘은 딱 한 1시간만 정도 보내고 있어요. 너무 심각해요. 이거 봅시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근데 심지어 고민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봐서 제 결론이 몰라요. 근데 오늘 다룰 책을 한다고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기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다라고 답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과연 25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모르겠는데 의미가 있죠. 아니고 멋있고 제가 잘 모르겠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과연 근본 문제와 그 소소의 1km 사창 교차로에서 경기도 사격장 평택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50m 우회전입니다. 대수가 나가지고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기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한다만 은행권용으로 하나씩 없이 무시하겠는데 기존 렌트가 아니고 500m 사창 교차로에서 정말 오산 경기도 사격장 이걸 말하는 게 평택 목적인 용어로 오른쪽 도로입니다. 대본에 나오는 이어서 70m 우회전입니다. 왜 렌트를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창 교차로에서 정말 오산 경기도 하지만 사격장 굉장히 평택 제가 이 이야기를 오른쪽 듣고 싶지만 도로입니다. 이어서 70m 금융에서 배제당한 사람들에게 차로를 금융에서 배제되지 아니한 기회를 준다는 건데 잠시 후 빈곤의 원인은 그런 관계가 있죠. 왜 가난하냐? 무식해서 가난하다. 근면하지 못해서 가난하다. 지책임을 이어서 가난하다가 아니고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부유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중에 금융으로부터 설정되어 멋지고 가난하다는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시원히 제게 안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대안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가난 문제를 개인의 문제의 의식이라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하나의 어느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사회적인 고민의 시도 중에 하나로서 300m 2시 방향 차로입니다. 그 대안이라고 얘기할 때 대안이 무슨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크게 했는데 그럼 그게 무엇에 대한 대안이냐? 빈곤 문제에 대한 대안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빈곤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게 어렵죠. 당연하고 얘기하니까 저도 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빈곤이 만들어지는 사회도 좋아. 인구의 소액대출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게 차이가 커서 빈곤 문제에 대안이라기보다는 빈곤한 이들 가운데 이제 조금이라도 그 대출기회라도 넣어서 약간이라도 돈을 받자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의 추구 정도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도덕적 개인 내지 실패할 때 닦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부실을 뛴거 아니에요. 이자도 안 받는 거니까 그러면 돈을 손해보는 일들이 하는 거고 요즘은 말은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의미 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 특히 금융 배제에 당한 문제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냐 진짜 모르겠는데
시도해 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시도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3.4km 예를 들면 빚을 부지 못 갚는다라는 게 문화가 나서 지금 한마디 아이디어도 반말에 부딪히는 거와 비동의 문제 바로 제기다. 왜 일본을 통제가 되겠다는 게 복지 문제를 좀 더 강화를 할 때도 왜 저 사람들이 가난한 문제를 내가 낸 세금을 언제나 이런 반말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들으실 때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 얘기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뭐 반발이 상당히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건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보시는 여유, 연대성 요걸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류가 가난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거의 수십만 년 동안 살면서 그 어떤 시대에도 지책이냐 이런 방식의 사회적 수준이 있었을 때 다 그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충 제가 찍어서 얘기하는 80% 이상은 왜 지가 가난하지? 우리 공동체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 라는 게 인류가 살아온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법 혹은 뭐 부채 탕감을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해법 제시를 할 수 있고 인류는 실제로 그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고 개인주의가 마치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발현이 되고 우리나라도 IMF 기술이 특히 그런 경향이 되게 졌습니다. 뭔가 민법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아젠다를 던지면 왜 내가 낸 세금 저 사람에게 가느냐라는 반발이 문제가 확 심해지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말 있으면 북한력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보고 기자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보고 신용카드 긁으라고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책임을 개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식으로 그 해답을 제가 깔끔하게 제시를 하지 못할 텐데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봅시다라는 정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이 제안들인데 이런 제안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래 이완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인류는 가난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한 번쯤 머리를 맞대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해서 문제를 물렸는지를 공동의 책임을 전제로 머리를 맞대고 존재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물러나 주시냐 이런 식으로 공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저는 좀 마음이 열리셨어요. 굉장히 그 물러나는 것 같아. 물러나서 한번 시작해달라고.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적 위대를 신경이나 약해지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게 빈곤 문제라는 근본적인 해결 문제를 일단 접어주고 빈곤하거나 당장 급하게라도 돈이 필요한 사람들거나 돈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계제된 사람들에게 과연 국가 내지 개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일단 좀 좁혀보면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지 사회적 연대이죠. 국민의 가난이 혼자서 개인으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로 인해 더 깊은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가 새로운 일을 넣어줘야 돼. 국가 혹은 뭐 자본가처럼. 자, 이게 한 가지 몫이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실용적인 것 중에서 그들이 빈곤으로 들어갔을 때 케빈이라는 거 얘기해 주셨죠. 이들이 돈을 잘못 빌려서 더 큰 빈곤으로 들어가면 이 빈곤이 굳이 저들만의 당연히 잘못이 아닌 건 너무나 명백해요. 이 빈곤이 더 큰 빈곤에서 도렁텅이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잠시 도와주는 것. 그 정도의 사회적으로 이용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이들 이거 비용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이 사람들에게 88% 뭐 수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목소리 떼는 거로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더 빈곤층이 되거나 또는 다른 문제, 다른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감옥의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커지는 것들을 예방해서 얻어지는 사회적 유익과 이렇게 해서 함께 약간 좀 써버리는 손해 비용을 쳤을 때 저는 유익이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게 계산적으로 되게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해명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일부의 어떤 그게 복지 방식이 됐건 아니면 개개인의 자선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선 같은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게 라민 은행이라고 바글라데시 전에 했던 근데 이게 꽤 나중에 2000년대쯤 우리나라도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미소금융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은 단순한 자선의 문제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꽤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세아 씨 같은 홍사 선생 같은 경우도 작고하시기 전에 우리나라 이거 좀 해보려고 했던 거라 하지만 대단히 좌파적으로 증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일 거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썩 많이 동의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썩 많이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뉴스가 일단 저은행 같은 경우도 방글라데시에서 정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용한지 안 유용한지에 대한 계산은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좀 얼마든지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만약에 논리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예전에 그 무슨 당이 자꾸 당임을 많이 바꿔가지고 자유한국당이었는지 무슨 당이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출산주도 정책 같은 거 해보자고 쭉쭉 당임을 즉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인권 대국을 도저히 세계 불능한 상태로 근본적으로 몰아붙여서 사회 구성원으로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탈락을 시켜버린 다음에
새로 사람을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성장의 동력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 코미디인 거죠. 지금 있는 구성원 자체를 충분히 사회 공격이 잡고 1km 이런 식으로 반론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m 그런데 이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되냐면 이익과 손실, 편익 분석을 해서 이익이 되면 타자 쪽의 프레임에 말리기 쉽지가 제가 예. 그런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류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의 배제당해서 사회로 금융이 많은 중요한 시대에 배제당해서 사회 구축에서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당연히 금융이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것이 몇몇 사람들의 선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공의 영역을 끌고 들어올 때 가장 큰 난관은 왜냐하면 하나는 세금이 이제 입자에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제 우리 공공이 나서서 함으로써 얼마나 큰 성과를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편익이 있느냐를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한 아예 이런 기회가 배제된 사람이 당연히 인류 사회를 생각하느냐 라는 인식 확산이 좀 필요하다는 장면이 예. 좀 더 들어가서 애초에 이제 그 대출과 이자라는 관계 그리고 대출의 기회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계층 그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일으켜버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또 보면 엄청나게 대출을 했다가 또 내거나 도산하거나 이러는데도 사실 자기는 살아남고 그 기법을 잘 쓰는 계층이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초반한 갑자가 거기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아예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애초에 이 차이가 왜 이렇게까지 생겨나게 되는지 이 문제를 좀 금융이라는 자체가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데 금융은 말 그대로 돈이 도는 거고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걸 맡겨서 인내심을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제 맡는 거고 그러면 브로커리 지위를 하고 있는 돈이 필요하다는데 직접 이제 이게 문제 쪽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금융이 하나 자체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아예 주도해버렸죠. 그래서 금융은 돈을 버는 것이 집을 써준다는 게 너무 당연한 문제점이었어요. 300m 금융지에 불자 뭐 이런 그래야지 세상이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결국은 이런 분들을 따라가자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금융이 아니거든요. 그냥 돈으로 돈 먹는 사람이죠. 금융의 문제를 살짝 벗어난 쪽으로 가는 것이 금융 발전과 구축이 됐어요. 아까 잠시 후 진짜 우회전입니다.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러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일으켜서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이상한 관계를 해버린 거죠. 제가 이 얘기도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약간 계속 제가 몰라요 이렇게 답하고 싶었었는데 나중에 결국 대안을 보고 싶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금융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좋은 금융을 만들어서 금융의 물질을 갖고 금융을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 자본이 좀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월스트리트가 막 수익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 해결책이 없어. 지금 IMF라고 하는 게 IMF 체제에서 그 전까지는 돈의 이동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돈의 이동을 풀어라. 어차피 너네 지금 상황에서 망하지 않고 국제 경제, 그 국민 경제하고 일입이 되면 비슷한 수준의 어떤 눈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너희는 그럴 대가로 너 전제로 내 돈을 빌려줄게. 이 상태였었던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적 경제 구조를 갖게 된 이유도 되지만 그때 선진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돈의 이동이 가능해진 나라로 바뀐 그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은 우리 나름의 정책을 뭔가 해결해서 언어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이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생물 지역도 체제가 워낙 풀었으니까 그게 영문식자본주의 시스템을 놓는 게 나름대로 발전이라는 발전을 했을 때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각 나라별로 상황에 맞는 개성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은 모색적으로 뭐라고 월스트리트가 확 찢어버리니까 그래서 자본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도리스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택도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국 금융이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만의 좀 좋은 금융 시스템을 만들자고 주장해봐도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버렸어요. 6년 전에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서 세계의 자본주의를 동시에 바꾸지 않으나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명부린 얘기가 되버려서 제가 대단히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있는 부정을 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바꾸고 정치적 선택을 하거나 바꾸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잖아요. 돈의 흐름이 국제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국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돈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이 구조가 우리들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어렵다. 이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된다. 그게 맞잖아요. 중국은 독특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의 해석이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이 중국 금융을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아니 바람직하기로 한다면 어느 정도 자주성을 가지고 금융을 막 구축하느냐 어느 정도 막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국제자본기관의 세금을 먹이지 않는 얘기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국제 시장에서 그걸 할 생각은 안 해요. 유럽 국가들이 왜 인접한 나라들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맨날 싸우는 나라들이 왜 글로벌 만들었습니까? 시장 쓰지 않으면 이 거대 자본의 이동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중국처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그 동성 경제부장 이런 했었을 때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제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개인 감정으로 민족 감정으로 따지면 일본하고 우리가 그걸 같이 한다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저게 무력화 시대에 뭔가 우리 정서에 맞는 월스트리트나 시티 오브 런던이 지배하지 않는 우리만의 모델에 맞는 그런 사이즈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동적 사이즈 사는 생각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이 남아있긴 한데 목적지가 있습니다. 일본이랑 같은 거 안 좋아서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가져와서 다 여기 그 빨갱이들 넣어서 중국 쪽으로 가는데 이런 데만 약간 구호를 하자면 중국이 최근에 우리도 거기 예전에 우리가 또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산업 투자나 이런 것들에서 국가가 금융을 막히고 대출을 시키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 어떨 때 보면은 사실은 정말 불가능한 산업조차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뭐 저는 중국 경제를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한 대중문제 이게 사실 보상해야 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간 분리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굉장히 터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특히나 부정부패라고 많이 자꾸 하니까 공산당과 연계성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모형이냐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중국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이유 사이즈가 크고 자기들 나름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까지는 맞죠. 그런데 이제 세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있겠냐.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중국 모델이 시장 자본주의가 극도로 혐오하는 이 단어 자체는 악마입니다. 네. 관치금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압축성장을 할 때는 관치금융의 나라였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 관치금융은 그냥 악마가 돼버리고 좀 이게 좀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치 없이 완전히 월스트리트가 장악하는 금융은 또 좋은 금융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또 뭔가 A부터 Z 사이에 그 두 가지 극단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정에 맞는 적절한 뭔가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해서 답답해할 수 있을 텐데 중국이 약간 자체적인 관치금융 모델로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1대1로 경쟁이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 제가 보기엔 많았습니다. 관치금융으로 돈 닦는 것보다 마음이 없고 중국 공산당이 잘못한다면